정부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급락했던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15주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의 실시간 상황 점검 및 수출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무역안보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관련 기관 및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속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며 2676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에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도 급락을 보이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각각 1.06%, 2.92%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가 시장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지 않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에 열리는 FOMC에서 미 연준이 다소 완화적인 긴축 정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2.47% 내린 2676.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0.99% 내린 872.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연료의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번 주에는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CS 윈드를 필두로 자회사인 CS 베어링,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오늘은 반등 장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 당분간 극심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연구원도 지정학적 위험의 해소가 기술적 반등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은 상승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눌려있을 가능성이 크고 등락이 큰 폭으로 엇갈리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12.5원으로 전날보다 2.01원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51원 오른 리터당 1,748.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했으며 특히 그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오는 상황과 맞물려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로 한때 1,6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연초 들어 국제유가가 오르며 다시 1,7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15주 연속 매수차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87.2를 기록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선 100이 무너지며 15주 연속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TX-C 노선 계획에 왕십리와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이 추가되면서 인근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GTX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GTX 신호선의 경기 안산 상록수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되자 주변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호선이 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부동산엔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집주인들은 수천만 원씩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GTX 신호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4개 추가역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실시 협약에 반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상록수역 정차는 지난해만 해도 신설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이 노선 사업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 가운데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만 정차를 제안했는데 그마저도 이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 교통 호재가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낸 GTX 공약에도 새삼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D노선은 다시 김포와 강남을 잇도록 원상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하는 Y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D노선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아예 새로운 EF노선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발표가 되면은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또 공약만으로는 GTX가 확정되기는 어렵고 추후에 예비 타당성 같은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친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약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 GTX 유치에 성공한 안산 지역 역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GTX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역대 최대 매출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OLED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특히 게이밍과 투명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선전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 29조, 영업이익 2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직전 해보다 20% 넘게 오른 역대 최대치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올해는 게임과 투명 패널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 확장에 나섭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세계 투명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1,000억 원대, 2025년 3조 원대에 이어 2030년 12조 원 규모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 대형 투명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투명도 40%의 55인치 투명 OLED를 상용화했는데 철도와 자동차 등 모빌리티에도 접목되며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힙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에 투명 OLED가 적용될 경우 유리를 통해 보이는 사물과 콘텐츠가 결합하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로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리미엄 라인업도 강화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밝기를 높이고 테두리를 줄인 OLED EX를 OLED TV 모든 시리즈에 적용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시대를 대비해 차량용 플라스틱 OLED도 본격 양산하며 차량용 OLED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IT용 프리미엄 기술인 IPS 블랙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LCD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는 2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22 드론쇼 코리아가 열리는데요. SK E&S가 세계 최장 13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액화수소 드론을 선보이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액화수소를 이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자체 시연을 통해 13시간 24분의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SK E&S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2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세계 최장 연속 비행에 성공한 액화수소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드론의 최장 비행 기록은 12시간 7분이었지만 SK E&S는 최근 대전에 있는 협력사의 실내 비행 시험장에서 13시간 24분의 비행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최장 연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액화수소 드론은 기체 상태의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드론에 비해 최대 26배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습니다. SK E&S는 향후 수소 사업에 18조 원을 투입해 드론 택배와 드론 택시 등 물류 운송 분야까지 활용 분야를 넓힐 예정입니다. SK E&S는 액화수소 드론을 포석으로 수소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드론 제품 특화 벤처인 엑센스, 수소 액화 기술 개발 기업인 헥사,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인 파인 VT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관계사인 SK텔레콤, SKCNC와도 각각 ICT 통신 기술 기반의 수소 드론 운영 소프트웨어, 수소 드론 기반 객체 인식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지속하여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 E&S는 2023년부터 인천 지역에서 연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가동을 시작으로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가루 녹차가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 수출된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슈 플러스에선 윤상기 하동 군수를 모시고 우리나라 녹차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동군이 개발한 가루 녹차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차 수출량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2017년도부터 미국 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다가 5년째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미비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78톤을 수출해서 300만 달러를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은 그동안 4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타났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 야생차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녹차를 미국에 수출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하동군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동 녹차가 서양인의 기호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동 녹차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동차는 뭐니 뭐 해도 야생 상태에서 자란 야생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하고 모든 게 기계로 하지 않고 수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상당히 고급화되고, 또 이 차가 섬진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하계천이 있어서 차는 안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를 다습한 지역에서 섭취를 해서 영양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차가 고급화 전략을 할 수 있고, 또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이 차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재배한 농가가 굉장히 부유한 거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차를 사 먹고 해서 소득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인 환경이 하동이 차를 재배하는 데는 적합하다,
또 역사적으로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생산하는 2000여 농가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녹차의 경쟁력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동녹차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차는 주로 산비탈에 많이 심고 있죠. 그래 해발이 200에서 300대는 이런 야생 상태에서 자라고, 특히 하동차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강한 밭에서 많은 자갈이 있는 데서 차가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월 21일 이전에 따는 차를 우전차라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제가 돌차라 해서 돌밭에서 나는 차는 아주 또 중국 같은 데는 암차라 푸는데 이 차가 일반 차의 몇 배 가격을 받죠. 그래서 돌차를 생산해서 지금 품질을 더 고급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외국인이나 우리 소득이 높은 분들은 가격이 비싸도 찾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이 낮은 뭐 세작이나 중작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동이 차를 생산하는 입지가 세계 어느 지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차를 고급화 전략시키는데 이 하동이 제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도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동녹차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WTO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요. 2017년에 하동차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을 때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는 차가 최초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에 2군데하고 일본 시조가에 1군데하고 하동까지 해서 4개소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 농업유산으로 우리 하동 야생차를 지정을 받고 불과 2년 만에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켰는데요. 이것도 최단시일 내에 시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태리 로마에서 인증서를 각국 200명이 넘는 대표들 앞에 인증서를 받을 때 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하면 우리 하동차가 이제서 전 세계 인증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동적으로 제가 눈물을 좀 흘렸었는데 이런 노력이 불과 2년 만에 성사를 해서 짧은 시간에 등재를 했다. 특히 금산의 인삼 같은 경우에는요. 등재를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만에 당당히 등재를 시켜서 전 세계의 차를 알리고 또 수출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하동군이 올해 4월로 예정된 세계 차 엑스포 연기를 선포하셨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요. 연기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제일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많이 되니까 이래서 축제하기는 좀 어렵다. 대부분의 생산 농가나 우리 하동 군민이나 또 공동 주최를 하는 경상남도나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고뇌를 내린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쉬운 게 모든 포커스를 금년 4월 달에 세계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우리 국민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한테 또 세계 차를 사랑하는 애호가들한테 내년에 더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명실상부하게 하동에 와서 세계의 차를 비교 전시를 하고 또 맛을 볼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동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하나하나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이 엑스포 연기와 동시에 녹차 세계화 전략을 발표하셨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세계 엑스포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알리는 것보다 전 세계에 이 하동 전통차가 세계유산에 등재도 되고
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차를 즐기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요. 또 이분들이 오면 왜 하동인가 하는 걸 제가 관광으로서 또 이 승부를 좀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 하동뿐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나 또 전라도를 두루 관광할 수 있는 계기도 같이 강력 관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특히 관광객을 많이 모셔서 지자체가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1년여 남은 엑스포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네, 앞으로 세계 추세가요. 융복합 산업 쪽으로 차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중앙지에 보니까요. 차는 먹는 시대가 아니고 바르는 시대다 이렇게 보도 난 걸 보고 지금 우리 하동군도 차를 이용해서 식품도 만들고 또 화장품도 만들어서 이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품목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지금 개발을 10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은 말차를 이용해서 수출하고 또 차를 음료를 하는 차를 수출하는 걸 뛰어넘어서 융복합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걸 내년에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 안 주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2023 세계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와 최신 태블릿 갤럭시 탭 S A 시리즈를 전 세계에 출시합니다. 이날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 등 약 40개국입니다. 갤럭시 탭 S A 시리즈도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2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전작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국내에선 사전 개통 첫날 하루 동안 역대 최다인 30만 대 이상이 개통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 판매에선 약 102만 대의 판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로또 판매점이 1,500여 개 가까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복권 판매점 확충 방안과 차기 사업자 선정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4년간 로또 판매점을 1,473개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점의 90%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복권위원장은 보훈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판매점 신규 개설로 매년 3천만 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모형 사이로 고양이들이 태평하게 쉬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 식당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식당 주인 데라오카 나오키 씨는 자신의 식당을 철도 디오라마로 꾸며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식당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영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연히 영업 재개 전 아기 고양이가 기차 디오라마 사이에서 구르고 쉬는 모습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을 접한 많은 고양이 마니아와 철도 마니아가 식당으로 몰린 겁니다. 고양이는 영업시간 중엔 케이지에 넣어져 보살핌을 받고 손님들은 디오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뒤 다시 기차 디오라마를 넘나들며 뛰어놀 수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도시가 전쟁터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에 폭우에 이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2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100명 넘는 사람이 흙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이 지역에는 3시간 만에 무려 25.8c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내린 비와 맞먹는 양으로 1932년 이후 최악의 폭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생존자들은 비참한 폐허 속에서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분간 비가 더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터 섬의 상징, 신비로운 석상인 모아이 석상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박물관에 19세기 수장된 이후 2세기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720kg 무게의 이 석상은 이번 여정에서 트럭으로 칠레 항구 도시 발파라소로 옮겨졌고 약 5일간 해군 함정을 타고 현지에선 라파누이로 불리고 있는 이스터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스터 섬은 칠레 해안에서 3,219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며 1,000개가 넘는 모아이 석상이 있고 수세기 전에 섬 주민들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알려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산티아고 박물관에는 아직 2개의 작은 모아이 석상이 남아있고 이 석상들은 관광서민 파드레 세바스티앙 엥겔트 인류학 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